자, 용산에 파견되어 있던 국힘 당직자들이 다 국민의힘으로 돌아갔다는 소식 신용환 교수님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용환입니다. 자, 국힘에 어느 정도 규모의 인력이 용산 대통령실에 파견되어 있었고 또 네네. 왜 이렇게 돌아가게 됐는지 우선 몇 명 정도가 파견되어 있었습니까? 네, 보통 이제 대선 때 되면요, 국힘에 이제 그 당직자들 있잖아요. 당직자들이 대선 때 각 캠프,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정책 총괄을 했으니까 정책 파트에는 정책국장이 나오고, 조직 파트는 조직국장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대선에 기여를 하고, 대선에 승리를 하면 대통령실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들어갔다 나온 후배들도 있고, 이렇게 순환이 되면서 약 20명 정도가 여전히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17일자 기준으로 대통령실에서 당으로 일단 돌려보내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 제가 그래서 같이 대통령실에 있었던 국장 출신으로 대통령실에 있었던 후배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본인은 그렇게 복귀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실의 업무가 사실상 지금 이제 중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대통령, 이제 윤석열 지금 현재 직무 정지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이제 편제 정원은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거는 480명, 90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한 600여 명 이상이 되거든요. 네네. 저 행정 요원들까지 쭉 해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20명이 빠진다고 그래서 뭐 일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닐 거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일에 대해서 거의 정리 모드로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왜 당에서 온 사람들을 먼저 돌려보낼까라고 해석을 해보면 당은 어쨌든 윤석열 탄핵이 거의 확정된다라고 이미 판단을 했다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러면 이들이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갈 텐데 조기 대선 모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당직자들이 기초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당직자들이 다 원대 복귀를 조기 대선 준비 차원에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자, 두 가지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조기 대선 모드로 돌아갔기 때문에 당에서 대선 실무를 할 직원들이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힘으로 돌아왔다는 게 하나가 있고 네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용산이 사실상 붕괴 또는 이제 대통령 탄핵이 확실시 되는 상황이어서 굳이 이제 네네. 인력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것인데 네네. 국힘 내부 분위기는 거의 그러면은 대선 모드로 이제 돌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상 그 외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민주당보다 훨씬 더 조기 대선 모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내대표 등등등에 파견 나가 있는 후배들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제 제가 듣는 얘기 또 들리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민주당보다 실제 더 훨씬 더 조기 대선 생각이 강하고 또 그렇게 준비를 해서 뭐 지는 건 지더라도 어쨌든 준비를 철저히 한다 이런 입장으로 있습니다. 자, 즉, 국힘으로 돌아간 네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용산 대통령실 요원들이 예예. 우리가 정치적으로 분류하면 친윤의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꼭 그냥 친윤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예, 예. 당직자들은 뭐 어느 대표가 오더라도 다 항상 하는 일인데 대부분은 사실은 대선 때 이제 주요 파트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용산으로 들어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뭐 어, 윤석열 정권이었으니까 광의의 친윤이라고 분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그리고 권영철 비대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일단 경선 준비를 제대로 하자 뭐 이렇게 일반론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당직자들은 전통적으로 보면 어떤 특정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절대 표하지 않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그들은 일종의 이제 택시나 버스로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항상 자기들은 붙박이로 있는 거고 정치인들은 지나가잖아요. 갑자기 어떤 잘못된 일로 낙마하기도 하고 대표가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또 바뀌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특정하게 표를 내지는 않는데요. 제가 확언드릴 수 있는 거는 이들은 탄핵에 대해서 거의 100% 확신하는 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왜 저렇게 해서 우리한테 짐을 주냐라고 윤에 대한 원망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다음에 좀 전에 질문 주신 거 세 번째 관련해서는 그 향후 당권에 다들 관심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나 원내대표는 특정 세력, 향후 당권을 주기 위한 대선은 어차피
쉽지 않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고 향후 당권을 주기 위한 포석으로 특정 세력에 대한 반대 그리고 특정 세력을 옹호하는 이거는 확연히 갈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윤에 대한 원망이 많다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에 파견된 이제 그 행정요원들의 일반적인 정서가 네네. 잘 못 갔다 또는 가더라도 내 인생에 내 네. 정치적 행보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박근혜 탄핵 때도 그때도 국장급들이 이제 선임행정관급으로 있다가 대거 이제 복귀를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 트라우마도 있는데 또 한 번 이제 그런 상처를 입다 보니까 몇 년 만에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또 그런 상처를 입다 보니까 굉장히 큰 불만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선 준비 모드로 이제 바뀌었다는 것이고, 대선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는데, 마지막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출마는 기정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 책 표지가 나온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PD님께 표지는 드렸고요. 예. 책 표지까지 나왔는데, 당연히 출마 준비를 하죠. 그러나 지금의 시간과 지금의 룰, 5대5 파이널 룰로 딱 비교해보면, 한동훈 후보가 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의 룰과 시간으로 비추어 보면 김문수 장관이 후보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당헌 당규를 바꾸지 않는 이상, 네. 지금 현재 룰대로 가면 김문수가 가장 유력한데, 한동훈도 출마를 굳혔다. 이렇게 이제 예, 전망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는 게 맞겠습니다. 책 제목과 사진까지 다 오픈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 말씀 잘 들었습니다.